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코스피는 좀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온도차가 오늘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 근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선적으로 6조 원대를 기준으로 뭔가 잡았었는데요. 사실은 뭔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던 이 리포트가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그 5조 원대를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노출됐던 게 이제 6조 원대, 이제 오보였죠, 결국은.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눈높이가 6조 원으로 맞춰졌어요. 아마도 오늘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가 6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오보 기사가 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9% 정도 지금 하락 중이고요. 1968.8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죠. 하지만 주가는 그와 반대로 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2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어떤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오늘 수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일단 확인해 보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1240억대의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2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지만요. 기관 쪽에서의 그 매도 물량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위쪽으로 잘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시장 2000포인트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2% 정도 하락 중인데요. 지금 전거래보다 26,000원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추이를 지금부터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수익 실현 관점에서 단타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차 1%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나란히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거래보다 1.13%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39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2%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하고 LG화학 각각 3% 그리고 0.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또다시 오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1,000원 정도 올랐고요. 2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특징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오늘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철강 가격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실적 전망치 상승,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까지 두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 현재 2%대 하락 중입니다. 전거래보다 600원 정도 빠져 있고요. 2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기아차 각각 1% 그리고 0.1%대 상승, 그리고 SK텔레콤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된 만큼 이제 실적 관련주로 실적 관련 종목들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 초반 때부터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96포인트대 플러스 0.37%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강보합권 이상으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400억대 이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찾아오면서 지수의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모두 다 상승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제 급락이 나왔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램시만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문제시되고 있는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급락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잠시 브레이크는 잡아줬지만 역시나 장중 등락세가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하방 지지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종목군들의 빠른 순환매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흐름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서의 미남주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미남주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P&E 솔루션 장 초반 때 강한 모습 보여주었다가요. 지금 다시 한번 조정세의 눌림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신드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에서 앞으로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연비 해결과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P&E 솔루션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미남주 검색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섹터들이 있죠. 자, 오늘은 테마군을 한 번에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헬스케어 업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유비케어입니다. 자, 장 초반 때 장 전부터 소개를 해드렸던 이 종목이요. 10%까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빠른 순환매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유비케어와 같이 이야기에 대한 흐름들을 찾아갈 수 있는 빠른 업종군들 또 찾고자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공개방송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남주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저희하고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주실 곳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신 종목은 세운글로벌이고요. 매수하신 평단가는 2,460원, 비중 15%입니다. 자, 우선은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항상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정치인 테마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인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큰 기조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자리대를 2,00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는 사실 이 상단 부위를 할 수 있는 이 박스권 상단 부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조정은 좀 조정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는 좀 홀딩 의견을 좀 들고 싶습니다. 향후 2,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자는 포지션이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매수가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가격 단가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소리바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2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4,200원에 이제 2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4% 정도의 어떤 상승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저 위쪽에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의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바다는 기존에 이제 그 과거에는요, 음원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정말 좋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음반을 제작하는 업체보다는 유통업체들의 마진율, 받아가는 돈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규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보다는 제작업체들 쪽에서의 어떤 수익 배분이 좀 커지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리바다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의 어떤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박스권의 움직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박스권의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일단 뭐 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도의 어떤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보유 관점으로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위쪽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길게 본다면, 이제 적절한 목표 주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5,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 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계룡건설요. 자, 이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2,700원에 10% 되는데요. 네,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 예. 갖고 있었어요. 자, 아직 네, 12,700원대 오지 요즘-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요즘 계속 외인들이 사는 것더라고요. 네. 요즘 계속 좀 조금씩 올라가는데 보니까, 네. 이 매도가가 얼마까지 갈란지, 네. 예, 궁금해서요. 네. 자, 일단은 지금 12,700원대를 아직까지는 도달 전인데, 도달했던 기간이 벌써 거진 1년 전이에요. 그쵸? 예. 예, 1년 가까이 끌려오셨고, 이제는 조금은 정리할 때가 와서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 화면에서 하단에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외국인들의 이 추이인데, 계속해서 사와준 거는 지표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계룡건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최근에 신항구 이 수주를 따내서,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올라오긴 했지만요, 상당히 조금은 시장에서 관심 섹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꾸준하게 오름세는 보였지만은 12,000원 주가가 1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저조한 유통량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표상으로는 꾸준하게 사 모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 외국인들이 과연 몇 주나 샀을까? 자, 3,000주, 1,000주, 200주, 900주, 2,000주, 1,000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담았다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추이가 중요하지 않은 단계이고, 크게, 진입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요,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추이가 언제 꺾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정리 관점. 지금 이제 장 마감 10분 전 남았는데요. 내일 또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유통 거래 수가 너무 적어요. 시장에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관심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물량으로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펀더멘탈을 보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주가 차트로 접근하기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이고요. 내일 만약에 매수가 근처 오면은 당연히 정리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끌려오셨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전번에 13,200원까지 갔다가 이러면 밀려가고 그랬는데. 네. 그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뭐 매수가 근처까지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거래량과 시장에 대한 유통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을 펀더멘탈, 수주 따내서 펀더멘탈로 접근해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뭐 PBR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이 오르든 말든. 그쵸? 네.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 속에 1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요, 오늘 종가에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갈 것 같아요. 내일 떠서 출발할지 조정돼서 출발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판단하기가 어려운 주식이에요.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하고 가잖아요. 오늘 거래 건수도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듬성듬성 점점점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건 거래 건수도 없는 거예요.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 건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면 참 다행입니다. 좀 못난 쓴소리 했긴 했는데요.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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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세요? 예. 네. 자, 어떤 기업이 궁금하세요? 예, 중국 원양자원이요. 중국 원양자원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2,900원에 50%예요. 자, 2,900원이요. 900원이요.
2,900원에 50%. 예, 예. 자,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지 지금 한 달쯤 됐냐. 한 달이요. 예, 예. 근데 이 기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네. 수주가 쌌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간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 기업은 국내 기업은 아니에요. 아시죠? 예, 예, 예. 아, 뭐, 잘- 네. 중국에서 이제 원양업에, 네, 원양업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그렇게만 하고 기업은 있는데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져요. 네.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고요. 잘못 사셨어요. 네. 그럼 이 기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1,000원 정도 짜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이 기업은 중국 기업인데, 예. 중국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이죠. 예, 예. 혹시 이 기업에 대한 기사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원래 이제 그 전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불성실 공시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또. 예,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이제 장화리 대표인데요. 예. 이 대표가 과거에 이제 그 중국에서 송금 규제 때문에 예. BW 물량에 대한 어떤 그 이자를 갚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있죠. 지분을 이제 담보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넘어갔던 경우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주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통해서요.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권한을 되찾았었는데 근데 물량들을 싹 다 팔아버렸어요, 거의. 최대 주주가 갖고 있던 보유예수가 끝난 물량들을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원양자원에 대해서는 이 대표죠, 대표. 이 대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살리고자 하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는. 예. 그럼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그럼 지금 적자가 계속 기록되고 있고, 좀 기업은 아쉽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손실을 줄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과거에 이제 성균광전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상장 폐지됐던 사건들. 중국 원양자원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도 차라리 빨리 손절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포스코 대우에 포스코 대우. 자, 이 종목 매수가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34,000원에 20%입니다. 34,000원에 20% 갖고 계세요? 네. 자, 이 종목에 고생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쵸? 예. 포스코 대우라는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한일을 좀 되는 네. 그리고 포스코, 옛날에 포스코가 아니라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종합상사 기업이에요. 예. 물론 이제 포스코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 이제 전반적인 업황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일단 지난해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된 이유는요. 중동이 풀리면서 이 우리나라 종합상사, 무역 회사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워낙에 가격이 높으세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요번에 한 25,000원 넘어가면은 좀 판단을 생각하고 정리 관점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아, 예. 그동안 오랫동안 끌려왔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아, 예. 자, 대신에 올라갈 만한 여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요. 중동이 이제 빗장이 풀렸잖아요. 예, 예. 특히나 이제 이란이 이제 경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 순방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최근에 와서 중남미를 갔지만 다시금 다시 중동 지역을 방문할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그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예. 예. 아, 예. 예, 그때 시기에 판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홀딩이에요. 아시겠죠? 예, 한 2만 5, 6천원 되거든요. 예. 저는 그 정도에서라도 만족하고 조금 종목을 정리 단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면 되겠다, 그지에?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더 내리면은 지금 2만원 이하. 아마 지금 22,000원대인데요. 밀려도 2만원대, 19,000원대선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제 중동의 이야기, 특히 이란과 중동 순방 이야기가 나오면요. 아마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예. 순방이 끝났는데도 주가가 안 간다? 그래도 또 고민이니까 그때는 또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예. 그러면은 만약 2만원 이하 밑으로 내려가고도 조금 더 담을까요? 사지 마세요. 다시 마세요. 굳이 이 종목 말고요. 다른 종목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얘 단가 낮추는 거 욕심 내지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사시면 돼요. 다른 거.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코콤님. 코콤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은 11,8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11,800원에 15%요. 네. 자,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한 3개월? 3개월이요. 네. 자, 혹시 이유가 있나요? 코콤? 이거는 보다 사물 인터넷이니까 네. 좀 전망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수익을 냈다가 새로 들어갔는데. 그러세요? 네.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코콤이 이제 과거에 사물인터넷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때가 네. 이제 20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올 때, 그 초. 자, 근데 지금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물인터넷 쪽도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홈네트워크 쪽. 네. 근데 중요한 건 사물인터넷에서 아직은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건 이제 그 네트워크 쪽에서의 어떤 표준 설정이 되게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게 되고 나서 이제 사물끼리 인터넷이 어떤 활성화 단계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일단 그 과정이 거의 네트워크 표준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올라갔던 건 사실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코콤이 큰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주가가 아직까지는 잘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는 코콤, 그러면은 네. 딴 걸로 막 갈아탈까요? 네, 어머니께서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보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코콤. 그래요? 네. 기간을 어느 그럼 정도로 한 생각하세요? 3개월쯤 더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가겠습니까? 3개월이요? 네. 지금 11,000원 정도 가격대니까, 11,800원. 네, 11,800원. 12,000원. 3개월 정도면 매수가 정도는 도달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12,000원 나왔을 때 매도를 네. 못 했어. 잠시 자리를 네. 비웠더니만 12,000원. 그쵸. 다시 한번 그 매수가까지는 오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간은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수익은 네. 안 내고 싶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안될 것 같으면 딴 걸로 갈아타볼까 싶어. 네, 보유하신 다음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목표 주가가 12,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자리에 오면은, 그때는 뭐 더 올라가겠다는 어떤 기대보다는 그냥 차라리 팔고 나오세요. 저 멘토님 그게 한 어느 시점, 언제쯤 되겠습니까? 자,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 이제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 기간이면은, 네.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조선업의 해운주에 목을 메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 밖에 이 조선업들이 좀 반등의 기조는 좀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기 좀 보기 어렵고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16,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정리하기보다는요, 11,000원대 혹은
11,500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요. 단계별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크게 업황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요. 뭐 이보다 더 나은 업종들이 있고요. 이보다 더 경제 흐름을 빠르게 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삼성중공업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과 11,500원 사이 밴드에서 정리하자,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을 보니까 2시 54분이네요.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08% 정도 지금 하락입니다. 현재 1970.0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동시효과 진입 전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까지 좀 체크를 끝까지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충분히 플러스 전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502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잡혀 있고요. 기관들은 2,700억대의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 자체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현재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의 그 매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의 어떤 압박을 좀 강하게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전반적인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정작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시적인 어떤 물량들 쪽에서의 어떤 기관 쪽 물량도 역시 있겠죠. 차익실현 관점에서의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시적인 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낙폭이 2%대에서 조금 축소가 된 모습입니다. 전거래보다 21,000원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126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꾸준하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6만원대 그 저항대를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만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새롭게 또 신고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보여 계신 분들은 6만원대까지 한번 돌파 다시 한번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점검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1.74%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 거의 뭐 4거래, 5거래 연속 하락 흐름 나오다가 다시 한번 멈추는 자리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 이제 조금씩 반등 흐름들도 잡히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에서 너무 큰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차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 현재 0.4% 소폭 오르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현재 1.6%대 지금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3거래 조정입니다. 그렇지만 40만원대 일단 안착은 못했지만요.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업체들 최근에 주가 조정도 컸고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눈높이는 다시 한번 실적 발표되고 나서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도한 주가 조정은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3.4%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현대모비스가 현재 0.5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가 오늘 흐름이 좀 강합니다. 4.1%대 상승, 전거래보다 27,000원 정도 올랐고요. 67만 6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LG화학이죠. 현재 0.6%대 반등 중입니다. 바로 전날 유가의 반등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정유화학 업체들, 북한에서 LG화학이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들이 또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현재 32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꾸준하게 LG화학의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신고가를 쓸 수 있을지 여부 34만원 돌파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후반대까지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96포인트대까지 소폭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0.34%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큰 폭의 순매수세로 보여주었는데요. 500억대 이상으로 순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다는 것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은 연일 매도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큰 이슈가 되었던 셀트리온, 오늘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 나왔던 셀트리온, 다시 한번 램심한 효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큰 상승, 장중 상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오늘 지수 상승에 또 상승에 견인을 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이 지수 상승과 함께 동조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일단은 흠이 나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코데즈 컴바인이 장중 2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묻지마 상승 이후에 묻지마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중 변동 속에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조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시장을 흐름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섭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개별주 종목에서 개별 이슈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하방 지지력이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종목 빠른 순환매 되는 것들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월 7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동시호가 전에는 상승이었는데요. 동시호가 들어가서는 하락으로 일단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공개 이후에 주요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일단은 못난 기업들처럼 여겨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졌는데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좀 바닥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계속해서 소비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보신다라면 충분히 시장 대비해서 좀 실적 시즌으로 접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또 소멸되는 그런 자리가 또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13% 정도 올랐고요. 지금 동시가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죠. 현재 1973.89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바로 삼성전자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이번 주는 아니겠지만 다음 주 정도쯤에서는 2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그런 자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45% 정도 올랐네요. 697.13포인트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좋아요.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는 약 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00포인트까지는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내일장 정도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을 경우,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번 주에 안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도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가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를 빼놓고서는요,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무려 6조 6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증권사 쪽에서의 컨센서스는 5조 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밀렸다라는 거, 이건 결국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 소문을 먼저 꺼냈던 그 내용들이 벌써 사전에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시장의 어떤 물량들 소화 과정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 견인을 했던 건 바로 갤럭시 S7이겠죠. 갤럭시 S7 쪽에서의 어떤 매출 증대가 실적 견인으로 이어졌다는 거. 그래서 첫 스타트 잘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장은 또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CJCGV입니다. 자, CGV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8%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요, 많이 떨어졌죠. 지금 3월 달에는 거의 올라왔던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요. 바로 전날 상승 이후 오늘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일단 CJCGV는요, 바로 터키
터키 업체 인수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터키에서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또 사업자를 인수한다는 그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진 않고 오늘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내 쪽 그리고 외쪽에서의 어떤 과도한 투자가 재무에 대한 어떤 부담을 또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거겠죠. 단순하게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가 어느 정도의 합당한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과중하게 무리를 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CJ CGV는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 이 리스크가 좀 소멸되는 그런 안정되는 그런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비켜놓고 다른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수를 따라간다 보고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이슈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별적인 종목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백CM입니다. 자, 오늘 이 기업은요, 주요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이 코오롱과 그리고 YG엔터 쪽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점, 시장의 특징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였지만은 이 밖에 다른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시장의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액트입니다. 자, 이 종목도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인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던 모습이고요. 장중 상한가 마감을 또 보여주었네요. 일단 이처럼 시장에서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지분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 최대 주주 변경의 소식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지적을 해드렸던 램시마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발표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램시마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포문을 열었다는 기사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만 알고 있는데요.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인데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의 바이오시밀러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한 기종에 주력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품목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개발권에 대한 부분들 허가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5가지인데 그 중에 4가지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또 추가적으로 하나케미칼까지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 바이오시밀러 이 해외 시장의 포문을 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제가 삼성 바이오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향보를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일정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바로 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일정입니다. 바로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드라기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미국에서 있는 행사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넷 옐런 의장의 공개 토론회 참석인데요. 바로 이제 전임 의장하고 그다음에 현임, 바로 제넷 옐런 의장이겠죠. 현직 그 의장들 4명이 총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건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벤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앨런 그리스번, 또 폴 볼커, 다들 참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2월 소비자 신용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자, 소비자 신용, 이거 역시 경제에 대한 어떤 또 지표로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솔고바이오 문의 주셨고요. 자, 매수하신 평균 단가는 1,500원대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자, 일단 최근에 기조에서 크게 상승하겠었고 상한가도 연출했던 종목 중 하나이죠. 거래량이 유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거래량 횡보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금 거래량이 육성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단타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솔고바이오에 대한 이슈보다는 전형적인 차트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예상되는 시점은 이와 같이 주가 눌림목 이후에 양봉이 연출했던 이 시점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인 대응도 하셨어야죠. 자, 일단 그 대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손절 구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차트로 보셨으면 차트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살 때는 차트로 보셨지만 팔 때는 이 종목에 의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차트로 접근해서 물먹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을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면은 중국과 일본 쪽에서 이 수소수기라는 상품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가 앞으로 고령화라든지 유화 이쪽으로 좀 더 파생될 수 있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슈가 이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들어주는 현상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차트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술적, 기업적인 이 흐름상에서 얘기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또 차트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1,300원대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신다면 1,300원대 지켜주면서 반등 주의에서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1,300원대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손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SN테크입니다. 제 매수하신 가격은요, 995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SN테크를 매수하셨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동학금 가공 업체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일단 뭐, 이 기업은 지금 900원짜리예요. 지금 동전주예요. 웬만한 동전주는 사실, 이제 100원짜리 때 그 종목들은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도 이 기업을 접근하신 건요, 바로 테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SN테크.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나왔죠? 바로, 4월 4일날 상한가 한번 기록. 그리고 나서 3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SN테크는요, 바로 서원의 그 자회사예요. 이 서원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최홍건 씨가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고, 최홍건 씨가 바로 반기문 씨와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또 엮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바로 반기문 테마주로서, 바로 이제 서원과 함께 SN테크까지 엮여버린 거죠. 자,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 테마주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거의 수익이 나시는 분들보다 손실이 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은데요. 저는 SN테크 이 단기 반등 나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00원대 가격대에서 끊고 빨리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KC 그린 홀딩스고요. 35% 9,020원이요. 9,020원에 35% 갖고 계세요? 네. 네. 저는 이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셨나요? 그 환경 그 중국 예. 진출하고 그런다 그래서요. 맞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저도 이 종목을 좋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네. 위치에서는 저는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매수가도 회복하시고요. 조금 네.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도 만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그 매물대 네. 걸리지 않나요? 그때 보니까 8,000 네. 한 400원인가 700원 정도에. 네. 자, 지금 이 화면 속에 있는 이 차트를 네. 두고 매물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마 여기가 매물대고요. 여기가 또 매물대고, 또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매물대고요. 예. 일단 이런 매물대를 사실은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매수하신 가격대도 매물대에 걸쳐있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기업을 먼저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중국에 대한 네, 환경 네. 문제가 기업 좀 보고 심각하니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보셨어요. 그리고 잘 사셨습니다. 근데 네. 주가가요, 예상과 다르게 안 간 거예요. 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올라올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떨어질 만한 이유는요, 이미, 네. 이 자리를 왜 잘 샀냐면요, 이 구간에서 떨어진 걸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네. 1번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그럼 1번 구간 표기는 왜 떨어졌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기 자회사. 아, 맞아요. KC 코트레이라는 회사가 네네. 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연기됐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사실은 지금 베이징에서도 스모그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다 중국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네. 특히나 경제 개혁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KC 그린 홀딩스가 영위하는 사업 부분들 계속 긍정적으로 네. 보셔야 돼요. 제가 네. 다른 이 종목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의 문제가 먼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환경 종목들 안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일단은 이 기업은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이제 반등 기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예상과 다르게 좀 빠졌습니다. 저도 이전 자리들은 사실은 안 간 거지 잘 못한 게 아니에요. 기간을 가져갔으면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회복도 물론이고요. 좀 더 기간을 경과해서 갖고 가시면요. 수익을 크게 내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나. 저는 이전의 자리까지 복귀를 한다고 봅니다. 자회사에 대한 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해결될 거라 보고 있어요. 수주 당연히 될 거라 보고 있고요. 12,000원대까지는 들고 가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들고 가야 돼요? 자, 수주가 지난해 이 상반기에부터 해서 좀 틀어졌죠. 네. 기대감을 계속 가져왔다가 이제 조금 틀어져서 연기되고 길어지고 했었던 건데 네. 지금은 될까? 저도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이 이야기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가 될 건지는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확신을 갖고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안 되는 기업 아닙니다. 될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타겟이 아니라 중국을 타겟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작년부터 사가지고 들고 있었던 거라요. 아, 수익을 내본 적은 없으세요? 네. 아.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이 가격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더는 그만 사세요. 아시겠죠? 네. 예,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작년에 2014년 때부터였고 작년에 재미를 크게 봤어요. 예. 네. 그래서 기업이라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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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예, 대한전선 건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아, 자, 아버님, 4,650원이요. 자, 아버님, 예. TV 볼륨 줄이세요. 저하고 아, 전화만 그럼 하세요. 줄일까요? 네,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 통화만 하시면 돼요. TV 예, 보지 그래서 마시고요. 지금 계속 하락을 하는데, 네.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 싶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자, 비중은 몇 %죠? 아, 15 정도 됩니다. 15%요. 예, 자, 아버님, 근데 예. 이 방송 자주 보세요? 예, 방송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뭐 초연성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제가 대한전선 사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절대 대한전선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그 관리 종목에서 해지가 됐어요. 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건데, 이유가 네. 없어요. 올라간 이유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요, 지금 전선업체들이 입찰 담합 때문에, 지금 보면은 거의 기소가 된, 네,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전선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담합을 했다는 건 왜 담합을 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한전선은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파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매도를 해야 되네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매도하시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 기업. 아, 다시는 쳐다보지는 마시라고. 네, 예. 아시겠죠? 아버님 아시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으로 예. 갈아타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정이 좀 많이, 고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훈님께서 좀 먼저 해주시죠. 자, 내일 오전에 특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입장하셔야지 좋은 종목들 내일 이슈를 포착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주에서 강연합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가지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종목, 기업 이야기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금 방송 이후에요. 3시 40분부터 4시 40분부터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담 받고 싶으신데 못 받으신 분들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들에 대해서 낱낱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요, 저도 역시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바로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바로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대구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 지역, 대구 지역 계신 분들 이번 주에 그 자리에 모이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내용들, 후회하지 않을 그 시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